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것인데요. 교육받는 분들 중에는 자녀가 이미 학업을 마친 분도 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식품 알레르기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식품 알레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예방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식품 알레르기라는 용어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텐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과 알레르기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알레르기라는 질병 그룹 안에 식품 알레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상위 개념이고 식품 알레르기는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핫 이슈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잖아요. 연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마 학부모님들 모두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를 갖고 계실 텐데요. 알레르기는 바이러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원균이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우리 몸은 병원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세포와 항체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아예 없거나 가볍게 감기 걸린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 등과 같은 면역력이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강력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부 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은 병균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 즉 자연 치유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면역력이 높은 것이 우리에게 늘 좋기만 할까요? 물론 코로나19만 놓고 보면 높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역력을 높이려고 일부러 몸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챙겨 드시곤 하잖아요. 그러나 면역 반응이 늘 고마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바람에 생기는 질환이 꽤 많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면역 반응은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악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식품을 먹거나 꽃가루, 먼지, 진드기, 강아지 털, 고양이 털 같은 것을 숨 쉴 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나 항체 등 면역 시스템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병균이 들어왔을 때처럼 작용을 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시력이 나쁜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가 엉뚱하게도 병균이 아닌 우유나 계란 같은 식품 또는 진먼지 같은 것을 공격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 중엔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균뿐만 아니라 우유, 달걀 등 식품, 곰팡이, 진드기 등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식품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시는데요. 계란이나 우유는 식품이지만 바퀴벌레, 꽃가루,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등은 먹는 게 아니죠. 복숭아 알레르기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도 많고 늘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알레르기의 원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이라고 하면 부모가 천식이 있으면 자녀가 천식 환자가 될 위험이 높고 부모가 어릴 때 달걀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 자녀 역시 계란을 먹은 뒤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알레르기와 관련된 새로운 가설이 제기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위생 가설이라는 겁니다. 어린이의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려면 세균을 포함한 외부 물질의 자극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자극을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토피, 천식 등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변에 코올리개도 많았고요. 산에 가서 개구리도 잡아먹고 산딸기 같은 것도 따먹고 그랬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놀 때도 깨끗한 놀이시설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더러운 걸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너무 청결한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요즘 아이들이 각종 알레르기 반응에 오히려 더 민감해졌다고 해요. 이처럼 너무 깨끗한 환경보다는 흙을 만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가 나중에 자란 뒤에 알레르기 질환에 덜 걸린다는 것이 위생 가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혹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시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어린이의 5%에서 8%, 성인의 3에서 4%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은 알레르기 세포나 항체들이 그 식품을 적으로 인식해서 마구 공격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달걀을 먹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달걀은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갔다가 소장에서 소화되고 대장 항문을 통해서 찌꺼기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장에서 소화된 달걀이 온몸에 흡수되려고 하는데 알레르기 세포나 항체들이 이 달걀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가 점차 성장하면 그와 동시에 소화 기능이 강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변해서 약 5세가 되면 달걀, 우유, 밀, 대두 등 식품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릴 때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했다가 나이 들면서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반대로 어른이 돼서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인에게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땅콩, 생선, 견과류, 각각류 정도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식품 알레르기는 성인과 아이 중 누구에게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식품 알레르기가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면역 시스템이 변해서 알레르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아이가 어릴수록 식품 알레르기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요, 우유, 달걀, 콩, 밀, 호두, 땅콩 등이 있고요. 성인, 청소년에게 자주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새우, 조개, 각각류, 생선, 메밀, 과일 등입니다.
학부모님 중에는 자녀가 학교에 다녀온 뒤 설사를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면 그 원인이 식품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식중독인지 혼동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둘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와 식중독은 식사한 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간과 증상을 보면 얼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대개 식중독보다 증상의 시작이 빠릅니다. 식중독은 식중독균에 감염되더라도 몸 안에서 이 균이 증식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하루 정도 지나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처럼 잠복기가 하루보다 훨씬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을 먹고 단 몇 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증상이 시작되는 시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됩니다. 급성은 원인 식품 노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몇 분 내에서 한두 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만성의 경우에는 섭취 후 2시간 이후부터 하루 이틀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중독 중에서 증상이 식품 알레르기에 비교될 만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도입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두드러기를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두드러기 외에도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피부 발진이나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복통, 설사, 구토, 기침과 천식이 발생해서 숨을 쉬기 힘들 때도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녀온 뒤 이런 증상을 보이면 식품 알레르기가 아닌지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초등학교 1년생 소연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중 피부 관련 증상이 주증상인데요. 아토피의 30에서 50%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섭취한 것이 원인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심한 아토피 환자라면 먹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자녀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때 피부 증상 다음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쇼크를 일으키는 증상으로 코막힘, 콧물 등이 나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쇼크라 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먹은 뒤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구역질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접촉한 지 불과 5에서 15분 내로 숨질 수도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주사를 바로 투여하면 대부분 생명을 건지지만 별도의 해독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로 인해서 알레르기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식품이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지만 특별히 식품 알레르기를 더 자주 일으키는 식품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쌀밥을 먹거나 배, 또 김치를 먹은 뒤에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켰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식품 알레르기를 자주 일으키는 식품은 우유, 달걀, 땅콩, 완두콩, 밀, 복숭아, 토마토, 돼지고기, 소시지, 고등어, 새우, 게 등입니다. 또 호두라든가 잣, 키위, 닭고기, 조개, 굴, 전복, 홍합,
오징어, 쇠고기, 참깨 같은 것도 식품 알레르기를 자주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정말 많죠? 하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식품들에 모두 식품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한두 가지 식품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물론 훨씬 더 많고요. 여기에 뒷바퀴가 엄청나게 큰 자전거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영양 전문가 다수가 모여 제작한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훨씬 큰 것이 눈에 띄는데요. 각종 영양소와 식품군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어야 바퀴가 동그래져서 앞으로 내달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전거의 앞바퀴에는 물이 있는데요. 만약 자녀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부모님은 대체식 제공을 위한 식품군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식은 뭐고 또 식품군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 자녀에게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안타깝게도 웰빙 식품인 콩, 우유, 달걀이라면 이런 식품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같이 소중한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콩, 우유, 달걀 등에 함유된 단백질을 대신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찾아내서 이를 자녀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단백질, 칼슘 같은 필수적인 영양소 보충 용도로 먹는 식품이 바로 대체 식품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안에 표시된 식품군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품 구성 자전거 타기를 보면 같은 색끼리 묶여 있습니다. 같은 색으로 묶인 식품들은 영양소가 서로 비슷해서 대신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같은 칸에 있는 식품들은 영양소가 비슷한 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것을 식품군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뒷바퀴 색깔이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보라색, 또 하늘색 다양한 거 보이시죠? 노란색은 곡류라는 식품군인데요. 곡류는 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쌀밥이 곡류에 속하는데 우리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곡류의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분홍색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군을 의미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되는데요.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키가 잘 자라게 하는데도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죠. 초록색은 채소류라는 식품군입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늘색은 우유 등 유제품류라는 식품군입니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키를 자라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 마시면 키 큰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거죠. 각 식품에 대한 영양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 만약 자녀가 달걀 한 가지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같은 식품군 내에 다른 음식을 먹이는 것이 좋겠죠.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보면 달걀 대신에 고기, 생선, 콩류를 대신 먹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달걀을 먹지 않아도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서 키도 커지고 몸도 튼튼해집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예방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해당 식품을 먹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른바 해피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모두 22가지 식재료 중 알레르기 성분이 단 하나라도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해 이를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가공식품의 라벨에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앙산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유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즈, 요구르트, 버터 등 유제품과 우유가 들어있는 빵, 과자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달걀이 들어있는 빵, 과자, 튀김, 푸딩, 마요네즈, 스프 등의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판매되는 푸딩이나 스프가 달걀이 함유된 식품인지 들어있지 않는 식품인지 사기 전에 미리 알아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걀을 사거나 먹기 전에 식품에 표시된 라벨을 꼼꼼하게 잘 읽는 것이 비결입니다. 식품 포장지에서 원재료명 및 함량에 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박스나 칸을 만들어서 밀, 대두, 달걀 등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니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확인한 뒤에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알레르기 표시 대신 주의사항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제품은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밀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의 원재료에는 밀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공장이나 기계에서 밀이 함유된 다른 식품과 함께 제조되고 있다 이런 뜻이므로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아주 소량으로도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식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안이 오셔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 안경을 꺼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찮다고 별일 없겠지 하고 지나간 행동들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밥 대신 간편하게 빵 같은 걸로 끼니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자녀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가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인지 확인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원재료명 등 식품 라벨 표시는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가셨을 때도 식재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이미 바꿨거든요. 자녀가 학교 급식을 먹을 때에도 자녀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사실을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담임 선생님이나 영양 선생님이 책임지고 자녀의 점심 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빼주실 겁니다. 교차 반응이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식품이 있을 때 그것과 분자 구조가 유사한 다른 성분의 식품을 먹었을 때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같은 과나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식품과 교차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각각류인 새우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역시 각각류인 게를 먹은 뒤에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우같이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재, 랍스터 등 다른 각각류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교차 반응은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과일, 채소 등과의 교차 반응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텍스에 민감한 분은 복숭아, 토마토 등의 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재채기나 입 주위 또는 입술의 가려움증이 주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교차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정의와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건데요. 다음 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